네, 12월 4일 잊지 못할 오늘장 이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같이 보면서요. 종가 전략 세워보시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 좀 주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딱 3시 30분까지 긴장감 있게 보고 방송 끝나면 졸음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끝까지 긴장감 늦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종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합병에 있어서 찬반 의사 지금 수렴 중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자리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정책적인 힘은 네. 조금 약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원전 쪽에 관련된 뭐 예산이야 이제 이번 10일 날 이제 본 회의 때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물론 이제 글로벌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야 뭐 계속 꾸준히 뭐 빅테크 업체들을 통해서 SMR 원전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만약 이번 인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1조에 대한 차입금을 통해서 이제 SMR 원전을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 문제는 지금 놓고 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관련 이제 계엄령 이슈가 있은 이후에 지금 스웨덴 정상회담도 이제 취소가 됐고, 그러면 지금 두코바니 이제 원전이 이제 우선 협상입니다. 최종 계약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제 최종 계약 이전에 만약에 이 원전 계약에 대한 변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걸렸던 원전에 대한 계획들이 완전 뒤틀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기반을 해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뭐 한수원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의 원전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원동력을 좀 잃은 측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도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관련 이제 원전과 관련된 예산안을 뭐 합의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계속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 투신 자체가 뒤바뀌었고, 만약에 유럽 쪽 특히나 지금 프랑스에서도 계속 이번에 우선 협상자 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제 관련돼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추후에 만약에 시장에 대한 게임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접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은 일단 매도하고 보자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이어서 일신석재 한번 볼까요? 오늘 확 튀어 올랐습니다. 남북경협주의 움직임인데 이제 이쪽까지도 번졌죠. 사실 인맥주 그리고 남북경협주까지 번졌죠. 시세 연속은요? 뭐 나올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분위기는 나오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은 예전에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뭐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랑 같이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갔을 때 그때 아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이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빨리 이제 출국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다시 바뀌긴 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과 그 만남이 성사되기 이전까지는 생각보다 그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뭐 원전 관련이나 방산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신석자 같은 남북 경협주는 아직까지는 이게 또 덤벼들 정도로 흐름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망의 자살이 일단 취하되 추후에 만약에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슈가 시장에 더 부각됐을 때 아마 1월 20일 이후에 분위기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딱히 뭔가 무언의 뭐 약속이나 이건 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부터 봐도 괜찮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라면 지금 포트가 사실상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던지고 오늘 상한가를 다수 기록하고 있는 쪽에 뉴스 모멘텀이 강한 쪽에 붙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때는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 관리. 저는 아까 2시부터 보니까
이제 즉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코스닥도 그렇게 이제 코스피보다는 덜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최상무 이제 경제부총리도 네.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은 자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풀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계엄령은 계엄령이고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중요한 건 오늘 아마 외국인 매도 이후에 창고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좀 밸류 관련 섹터들이 아마 좀 매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별로 다를 거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대신에 오늘 하방 압력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탄핵 소추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관리에 있어서도 고견 들어봤습니다. 주식 장마감 2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64선 그리고 676선 현재 확인됩니다. 장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이머전시였습니다. 비상계엄령 후폭풍을 고스란히 소화해갔던 오늘 시장 그 어느 때보다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속보를 보시고 내일 장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장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조차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도 계속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테고요. 지금 달러 원 보이는데요. 1,409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09원 80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조금 진압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외국인이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많이 나갔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 연속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시 시장 전략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에 앞닿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장 마감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4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44% 내렸고요. 포인트로 따지면 36포인트 내려섰습니다. 오늘 시총 상단주 거의 대부분 약세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13포인트 이상 더 내려서면서 67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양대 시장 장중 내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결국에는 매도 우위로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5,600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오늘 다시 5,000억 원 넘게 내다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일단 한국 시장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모양새 체크가 됩니다. 선물에 있어서도 오늘 순매도 쪽 포지션이었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한국 노출된 상품들에 있어서 숏을 권고한다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분간 이런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시총 상단을 보면서요. 큰 종목들의 사이즈 있는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3,000원에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지켜냈습니다. 이외 종목들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권 지켜내고 있었던 가운데 기아가 98,100원으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네요. 고려아연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인 이슈와 함께 8.37% 강한 상승세 이어집니다. 네이버가 오늘 좀 3%대 약세로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의 가수급상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 오늘 제약바이오단 내에서 그래도 리가켄바이오만큼은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알테오제는 31만 8천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일제히 약세권으로 빠져있는 구간 휴젤도 잘 버텨내줬다 정도로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은 대단합니다. 개수로 따지면 이랬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싶을 정도로 20개 넘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심지어 IMBC까지도 5장 들어서 흐름이 나왔고 거의 대부분 정치 테마주 그리고 현 정권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이런 언론사 쪽이라든지 출판 미디어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는 전략이라고 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이하진 과장님, 아까 전에 포폴 전략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구간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 대한 물론 이제
S&P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걸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아까 그 관련해서 원전 관련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여행 관련 위험 국가로 선정을 하는 미국이랑 영국도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빨리 뭐 탄핵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좀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있는 모습들이 빨리가 정리가 되고 뭐 권한 대응을 하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좀 시장이 반등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특히 연기금과 같은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일단은 하방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2,500단 이상이 넘기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뭐 사실 뭐 산타랠리의 기대감은 조금 많이 좀 사그라들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만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굉장히 탄탄하게 매수를 해왔지만은 물론 그만큼의 매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까 포트폴리오도 말씀하셨는데 밸류업이나 원전이나 조금 아니면은 대왕거래와 같은 기존의 정책 모멘텀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더 포트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 조정 필요할 수 있다. 산타가 입국 금지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회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되어 가고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숙제는 많아 보입니다. 포트 정리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대왕고래 얘기해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수급 보니까 기관이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가 6월 3일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는 해요. 예. 어떡할까요? 뭐 일단은 뭐 정책적인 거고 어차피 지금 시드리살의 웨스트 카펠라오는 12월 9일쯤에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일단 이번 예산안 8억 정도밖에 받지는 못했죠. 총 500억이 필요하고 정부랑 이제 한국소개공사가 5대5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시추 이제 항공을 파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500억 원 있는데 일단은 8억밖에 없으니까 향후에 나머지 492억을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공사체를 발행하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어제 그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 지금 과연 이게 공사체를 발행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산업부에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긴 하겠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과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가 좀 굉장히 전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천억이 진행이 되고 해야 일단은 주위에 이제 시추 2차부터 관련해서 이제 메이저 오일사가 투자를 받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대략 한 5차까지 해서 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1차가 정도 나오고 그러면 대략 한 다음 달 1월 25일에 마무리가 되면 그럼 내년 상반기에 시추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은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지금 관련한 정책들이 산업부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가 중요할 거고 이번 본회의에서 물론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왕고래에 있어서는 판단이 사실 그쵸.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서 좀 노이즈가 많이 꼈었던지라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관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과장님, 이럴 때는 무슨 종목 봐야 될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그래서 항상 요즘에 게임주가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안 좋든 뭐 매크로 이슈가 뭐 안 좋아도 그래도 게임주들은 굉장히 이런 외적인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시프트업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었고 물론 오늘 NC소프트도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전여보 모나크가 이제 그걸로 출시를 앞두고는 있지만은 물론 저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인가요? 이제 시프트도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펄어비스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날 더 게임 어워즈가 이제 수상자가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여기서 스텔라 블레이드가 수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게임 출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시장에서는 내년 6월쯤으로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 뭐 하반기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미 일단은 유저들의 반응은 게임스콘도 마찬가지였고 지스타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호평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콘솔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보다는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대략 한 200만 장 정도가 좀 팔린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가이던스가 한 600만 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작 비용이 한 1,00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연되면서 R&D 비용이 굉장히 들었던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올해 게임사들 대부분은 그런 비용적인 거품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축소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년에는 좀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인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 인하 이런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게임 섹터는 투자자분들은 뭐 잘 관심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인액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주가 무풍지대일 수 있다? 그렇다면 펄어비스. 사실상 게임주 바스켓으로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골라 갖고 와주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볼게요. 나와주실 때마다 좋은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항상 수요일에 공시를 자꾸 내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근데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알테존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넥스 파우더 자체가 뭐 표준 치료제 등재 좋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표준 치료제 등재되는 게 이거는 26년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받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을 받느냐가 이제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내년 흑자전환 한번 기대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일 잘하고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